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초반에는 괜찮았죠. FOMC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점을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채권 매입을 줄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연준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초반에 올랐고 또 워낙 미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증시 올라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돼서 상승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헝다그룹주가 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연동이 돼 버렸는데 이게 장중에 뭐 스팟으로 뜨는 뉴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마치 뭐 느낌상으로는 뭐 진짜 파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는 뭐 공포감을 가질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쭉쭉 보도가 되고 실제로 이제 헝다그룹주가 이제 항생지수 그러니까 중국 홍콩 증시에서 막 밀리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주말 사이에 또 뭔 일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헝다그룹주 하락하면서 그때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그 뒤로 쉽게 돌리지 못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랑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라는 게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빠질 때 어중간하게 빠지고 또 쉽게 돌려놓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형태가 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투자자들을 한쪽으로만 쳐다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헝다그룹이 오후장에서는 영향을 주면서 시장을 눌러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부담됐던 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대치 기록을 했고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검사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검사자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래서 다음 주까지는 확진자 추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진자가 급증이 된 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더 확대되는 쪽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이 밀렸을 때 매수를 좀 가동 세게 좀 붙여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건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이 연이어서 반등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제 LG화학이 올라갔고 오늘은 카카오가 올라가면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8월 이후에 보면 처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탑 10 안에 있는 종목들인데 이게 뭐 탑 10이 뭐예요? 탑 5 안에도 들어갔던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연이어서 이제 사고를 치면서 시장을 좀 괴롭혔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악재를 다 반영하고 이제부터는 좀 싸다. 이제는 좀 절대적으로 좀 싼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평가를 받아서 돌린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어떤 기술적인 반등인지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반전을 하면서 또 뭐 크게 어떤 매도를 할 이유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LG화학, 오늘은 카카오가 올라간 점이 이제 또 시장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7일 연속 매수인데 작년도 11월에 14일 연속 매수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그 뒤로는 가장 긴 거예요. 5일 정도인가 뭐 매수 들어온 적은 이제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길게 들어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음 주 계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다음 주 하루에 3천억 원 이상만 안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하로 이제 나오면 9월 결국엔 순매수로 끝나게 되고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절반 이제 안쪽 그러니까 중반 이전에는 매수했다가 이후에 매도로 바뀌면서 이제 순매수긴 하지만 의미가 좀 퇴색됐는데 다음 주까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도 좀 중요한 어떤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보면 장중에 이제 5일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밀렸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보면 음봉이 이틀 연속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양봉 4일 나오고 하루 음봉 나오고 이틀 나오고 하루 빠지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어쨌든 빠지면서 5일선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좀 힘있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초가 밑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빠지진 않아서 조금 시장에 버티는 힘은 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좀 그 해외 증시와 무관하게 우리 증시가 좀 힘을 내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헝다그룹주가 홍콩 증시에서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 오후장 들어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로 빠질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에 여기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갈 때는 사실 추가로 더 빠지진 않았거든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헝다그룹주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적응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를 좀 다음 주에 이제 헝다그룹주에서 조금 벗어나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수급을 보면 그 업종별 수급 보면 우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이제 업종으로는 되게 편차가 많이 났잖아요. 화학업종 매수하고 금융업종 매수하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살짝 이제 매도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뭐 대량으로 판 건 아니고 종목들별로 좀 엇갈렸다는 얘기죠. 근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대형주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수한 업종 수랑 매도한 업종 수랑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사실은 좀 적극성은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5천억 매수했었는데 오늘 뭐 5천억 대비 크게 줄어든 상태라서 이게 그냥 잠깐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이제 매수 피크점이 지나간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매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지가 이래저래 좀 중요하다. 뭐 기관은 어차피 뭐 매수 매도를 오락가락 하는 주체니까 기관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이제 매수를 이어가다가 오늘 조금 줄어든 게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보시면 그 매도도 줄었지만 매수를 되게 줄였거든요. 이게 금액 대비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인데 전체 시장의 총 매수 자금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틀 동안 27%대였잖아요. 근데 2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는 또 매도도 줄었죠. 23%에서 20%.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다 줄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의미를 두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오늘 약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그래도 매수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은 뭐 현대중공업 매수했고, 크래프톤, 신한지주, 뭐 NC소프트 뭐 이런 거 샀고,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이런 거 이제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업종별 뭐 그런 걸 크게 의미를 두기는 좀 애매한데, 다만 이제 금융주 쪽 매수가 좀 있어서요. 신한지주, BNK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이제 또 KB금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주 쪽에 어떤 매수가 있었고, 카카오뱅크까지 매수가 붙은 게 좀 특징이었고, 미증시에서 금융주 강한 거하고 연동했다라고 보기에는 이게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관 쪽에서 금융주 매수를 붙였다. 다른 거 팔아서 금융주를 좀 골고루 담았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사고 하이닉스는 팔고 이렇게 좀 엇갈렸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네이버도 사고, 예, 뭐 카카오도 매수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주 2차 전지 그동안에 사고 쳐서 좀 빠졌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는 일관성 있게 매수를 했다. 요게 이제 특징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고, 그 외에는 뭐 업종에 대한 어떤 딱히 특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종목들별로는 조금 엇갈리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뭐 에코프로비엠 1000번은 팔면서 에코프로는 매수하고 좀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업종별 특징은 좀 애매했고, 기관들도 약간 게임주,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매수가 좀 많았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종목들별로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들의 업종별은 뭐 대단한 어떤 변화, 특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잡힌 건 없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종목은 이게 특징주 분석하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분석했던 뭐 이렌텍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올라가고 그랬던데, 이게 조금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무슨 추천주 방송 같이 인식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소외되고 있는, 눌려있는, 거래량 없는 종목 쪽에서 공부 삼아 할 종목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토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비스라는 종목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 이게 뒷부분에서 보면 제가 공부 삼아서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 예정이긴 한데,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원래는 디스플레이, 산업용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서 의료기기에 붙는 이제 디스플레이 제품 있잖아요. 화면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지노 이런 데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제 또 이 회사가 만든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디 건물 들어갈 때 열 화상 카메라 딱 비춰갖고 이 사람 열 있는지 없는지 요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에서 볼 때 이게 특히 이제 보통 토비스하고 코텍 이렇게 하면 카지노용 모니터 만드는 업체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카지노라는 단어 쓰는 걸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냥 게임기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PID,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 큰 벽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제품 붙여놓으면서 안내하는 동영상 같은 거 틀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또 만드는 회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 구성을 보면 뭐 카지노 게임용 제품, 그다음에 이제 안내용 디스플레이 제품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의 반.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전장용 그 LCD 모듈이 또 절반, 이렇게 이제 반반 나눠서 제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지인이 이 자회사 다녀가지고 좀 이제 뭐 들어보니까 뭐 본인 회사 아니 그냥 카지노용 모니터 회사라고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해서 좀 회사 이미지가 좀 강한 그런 회사긴 합니다. 근데 보면 공장 가동률이 산업용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 70%가 넘는데, 이게 이제 LCD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줄어들었죠. 이게 LG 전자가 휴대폰 생산을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생산을.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제품이 좀 있었는데 LG전자가 그걸 중단하면서 같이 이제 사업이 중단돼서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특정 사업 분야의 공장 가동률이 되게 줄어들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보면 특징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돌리기 위해선 다른 제품의 이제 이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릴 만한 다른 어떤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야 된다. 이게 하나의 숙제가 될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우선 이제 여기 제품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한번 이제 호황이 되게 되면 이게 좀 계속 길게 되는 호황이 됐을 때는 제품이 굉장히 잘 공급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산업용 모니터가 됐든 병원에서 돌리는 이제 모니터나 아니면은 이제 산업용 모니터나 아니면은 카지노용 모니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24시간 돌리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있는 PC는 밤에는 꺼놓지만 이런 병원이나 카지노나 아니면은 산업용은 전부 다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보통 3년 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이 딱 지나서 3년 전에 호황이었고 경기가 딱히 나쁜 게 없었다 그러면은 3년 후에 제품에 대한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급량이 또 같이 증가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유지가 되고 3년 전에 크게 많이 공급이 됐다 그러면은 또 좋아질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카지노 분야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잘 보시면 다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회사 이제 지난 그 8월에 나왔던 사업 보고서에 나온 건데, 뭐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뭐 2015년에 카지노 개장을 했는데 다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어쩌고 다 옛날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업데이트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카지노를 그동안 못 갔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는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도 카지노가 코로나 상황하고도 얘네가 조금 이 회사가 어느 정도는 좀 연동이 됐겠구나. 요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연상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은 올해는 이제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그런 조짐이 좀 매출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카지노 산업이 회복되느냐가 이 회사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미국 지역 카지노의 지출 이제 흐름을 보면 확 떨어졌다가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되면서 카지노 산업이 조금씩 이제 복구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도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카오 쪽인데, 마카오의 올해 이제 2019년 대비 2011년 이렇게 누적으로 보면은 되게 많이 줄었어요. 되게 많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면 8월만 놓고 보면은 8월은 이제 좀 전년 대비도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7월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8월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변수가 있죠. 중국에서 지금 카지노 산업
규제를 막 가하고 있어갖고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마카오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과연 규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게 이제 모니터 교체에 어떤 계기까지 작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에 있어서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LG전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내리면서 이제 그 분야만큼 매출이 이제 줄어들게 됐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작년도에 공시한 게 있는데 자동차 전장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투자 기간의 종료가 올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요 이후에 이게 이제 전장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부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되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도 안 돼 있고 또 시장에서 뭐 이렇게 거래량도 없고 그래갖고 관심 없는데 대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이 축소됐을 때 LG하고 거래하다가 이제 LG하고 거래가 끊어졌을 때 회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지? 이런 것들 하나.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받았던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추적하면서 그다음에 추적만 하면 내가 추적한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다가 언제쯤 거래량이 증가될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유추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주가가 이게 매력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공부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종목, 이게 제가 하루에 두 종목 하려니까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한 종목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10월부터는 아예 이 코너를 따로 빼서 오늘의 종목을 따로 빼서 이제 컨텐츠로 이제 좀 뺄까 생각 중인데 뭐 어쨌든 이제 지금 하는 김에 한 종목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토비스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증시 포인트를 보면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 거냐. 올해 기준으로 보면 월간 기준 최대 매수. 사실 올해 순매수한 게 4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제 순매수로 최대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어지게 하게 되면 시장이 걱정하는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헝다에 많이 지금 눌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대만 증시 올라간 거 봐서는 우리 증시도 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헝다, 코로나 확진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제 주포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동향. 그 다음에 오늘 코로나 수치가 좀 많이 나와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치가 이게 깨지느냐. 이게 이제 좀 걱정될 수도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또 시장이,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오고 시장이 또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어질 거냐. 다음 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이어지고 시장이 계속 버텨주는지 여부.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과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늘 매수 주춤한 게 헝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인가 뭐 이렇게도 또 유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수치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여전히 남은 해외 변수들. 뭐 헝다 관련된 뉴스, 미국의 부채 한도 뉴스도 해결이 안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뭐가 있냐면 지금 파월이 연임 결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지금 월가에서는 연임되면 좋겠다 이런 쪽 분위기라서 이게 연임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 이제 브레이너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면. 근데 브레이너드가 약간 이제 규제 쪽을 강조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인식이 있어서 월가에서는 이제 파월 쪽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파월이 연임될 것이다라는 쪽의 확률이 계속 높습니다. 지금 80% 정도 돼요.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80% 정도 되고 브레이너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파월 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럴 건지 아니면 그냥 기대치만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가 흐름인데 월가에서 좋아할 만하죠. 그러니까 가장 역대 연준 의장 임기 중에서 가장 각도가 세게 증시가 올라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 주식을 들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역대 연준 인사들 임기 중에서는 가장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월가에서 좀 선호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결정은 신흥시장에는 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한 주 동안 이번 주 2주밖에 안 열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계속 4일씩 열리잖아요. 주간 아닌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보면 4일씩 열리고 또 이런 주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시장 흐름은
잘 버티고는 있다. 근데 이제 이왕엔 버티는 게 아니라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 이제 주포와 주도주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점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용 방송이 올라갈 거고 또 주간 증시 전망대라든가 이런 방송 올라갈 예정이니까 또 많이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